안녕하세요. 이번은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권을 몇 개까지 갈 수 있냐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주에 출간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투자의 비밀 내용 중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면은 이와 같이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은 몇 개까지 분양권을 갖나. 이 재개발 사업에서는 분양 자격이 하나를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적으로 1+1 제도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재건축 사업에서 비교한다면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택 수만큼 공급하는 게 원칙이죠. 그 주택이 과밀역 재건도 아니고 투기과열 지역도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수만큼 공급하죠. 그리고 또 이 과밀역 재건역이면서 투기과열 지역이라든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3주택까지 공급합니다. 그러나 투기과열 지역이라든가 조정 대상 지역이면 과밀역재건역과 상관없이 1주택만 공급하고 외적으로 재개발과 같이 1+1 제도를 두고 있죠. 그래서 재개발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주택만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외적으로 1+1을 갖다가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과 같이 주택수만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재개발구에서는 세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보유한 주택이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을 3개의 주택을 전체의 감정평가 금액의 비례율을 곱해가지고 그러면 권리가액, 그것을 권리가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택의 종전자산의 평가액, 이 종전자산의 평가액을 우리가 권리가액이라고 하죠. 권리가액. 이 권리가액이라는 거는 이 감정 평가금 곱하기 비례율을 말하죠. 이 합산해서 하나의 주택, 그러니까 세 주택을 전체를 감정 평가해서 비례율 곱해서 하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팔았다면 각각 부당자격이 주어진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추가로 공부할 게 뭐냐면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재건축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하나의 주택만 공급하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율 이전에 여러 개를 가지고 있던 조합원으로부터 그 주택을 조합 설립 인가율 이전에 매수했다면 각각 분양자격이 나오죠. 재개발도 마찬가지. 재개발도 그 조합 설립 인가율 이전에 예를 들어서 이 5개 주택을 가져왔다. 왜냐면 재개발 사업에서는 하나의 주택만 공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5개 주택을 언제까지 팔면 되냐? 조합 설립 인가일 전에 하루 전에 다 팔면 각각 분양자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다만 조합 설립 인가 전에 그러니까 인가일이 5월 10이다. 그럼 5월 9일까지 팔아야 됩니다. 까지 팔아야 각각 부당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다만 외적으로 재개발 사업에서는 하나의 주택만 공급하는 게 맞지만 다만 외적으로 조건이 맞다면 이 1+1으로 2개의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은 감정평가 금액 곱하기 비례율이죠. 이 신축 아파트의 두 채의 가격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두 주택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즉 이게 종전자산의 평가 금액이 7억 원이에요. 7억 원. 신축 아파트 두 채의 가격이 35평형하고 이 3억이고 25평이 2억이라고 하면 두 개 합치면 5억이니까 이거보다 이게 크죠? 이러면 두 주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 주택까지. 하나는 35평 이상이고, 그리고 하나는, 25평 이하죠?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갖다 받을 수 있고. 또 이번에는 뭐냐면, 이렇게 금액도 따지지만, 이번엔 뭐냐면, 이 전용 면적 갖고 따집니다. 기존 주택이, 주거 전용 면적이 분양주택 2개의 주거 전용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이 주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죠. 기존의 주거 전용 면적이 합계가 150이었어요. 150이라면
새로 하는 분양주택이 59제곱미터 하고 이제 84제곱미터 한 주택이면 두 개 합치면 143이니까 152제곱미터 크니까 이럴 때 1+1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분양받고자 하는 두 개의 아파트 중 한 개는 59제곱미터형을 의무적으로 분양받아야 한다. 그래서 임대하는 거죠. 이 아파트는 이적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할 수 없다는 거죠.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한 번 더 체크해 보는데, 위 1항과 2항. 하나는 금액 갖고 두 주택을 결정하고, 하나는 전용 면적 갖고 결정하는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두 개의 입주권을 취득이 가능하다. 이때 두 개 이상의 합계가 또는 한 개가 큼으로 인해서 위 1항과 2항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된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에서는 1+1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고려해서 종전자산이 평가액이 크거나 또는 주거 전용면적이 큰 물건을 매수하는 방법이 유의하다. 다만 유의할 점은 소형표용을 분양 신청한 조합원이 많아서 조합원끼리 경합할 때 소형표용 신청자에게 우선권이 있다. 그래서 소형표용이 부족하다면 1+1을 분양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재개발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주택을 받는 게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재개발에서 투자는 초기 투자가 적은 돈으로 나중에 수익이 많은 물건에 투자하는데, 우리가 너무 작은 물건에 투자하면, 작은 물건에 투자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되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중형 평대라든가 대형 평을 원할 때에 이걸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따지면 내가 작은 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작은 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분양 평형을 선택하는 거는요, 권리가액이 다순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권리가액이 크면 자기가 작은 평형을 선택할 수 있고 큰 평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권리가액이 큰 사람이 우선적으로 권리가액이 작은 소형 평형을 갖다가 분양 신청을 한다 그러면 권리가액이 적은 사람이 선택권이 없다 보니까 중대형 평을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적당한 크기의 권리가액이 주어지는 평형대를 매수해서 그래야만이 그거로 인해서 새로 짓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 평형을 갖다가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로서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권을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는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 하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